자, 공사대금 내가 못 받았으니까 못 받은 공사대금 1억이면 1억을 지급하라는 이제 소송을 제기하고 그런 판결을 받아두면 그 시효가 10년으로 이제 연장이 됩니다. 3년짜리가 판결에 의해서 10년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연 12%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효연의 대표 변호사 김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사대금 채권은 일반 민사 채권과 달리 3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유치권과 함께 소멸한다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즉 피담보 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사대금 채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인 경우도 있지만 실제 공사대금 채권이 이제 존재한다 하더라도 상당 기간 이 채권 행사를 게을리하면 채권이 소멸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를 이제 민법상 이제 소멸시효 제도라고 하는데 소멸시효 기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여금 채권, 돈 빌려준 이 대여금 채권, 이런 일반 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기간 경과를 이제 소멸하게 되겠죠. 다만 10년 되기 전에 판결을 받아두거나 가압류 등 시효 중단 조치를 해두면 이제 시효가 중단됩니다. 이처럼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인데 반해서 공사대금 채권, 건축 공사 관련 각종 채권, 도급 관련 용역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다만 공사대금 채권도 판결을 받아두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그리고 공사대금 채권이 채무자의 채무 승인 과정에서 채무 승인이라는 것은 내가 그 채무 인정해주고 언제까지 갚겠다 하는 이런 각서 같은 거 써주는 거죠. 그 과정에서 성질이 변해가지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그냥 대여금 채권 또는 단순한 금전 소비대차 채권 이런 거로 이제 전환이 되는 경우 있는데 그렇게 전환되어 버리면 시효가 다시 10년으로 연장되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3년임에도 불구하고 공사업자나 용역업자가 법률 지식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10년간 행사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공사가 끝났거나 용역이 완료된 지 3년이 이미 지나고 난 뒤에 비로소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미 버스가 지난 후에 손을 드는 적이 되겠죠. 민법 163조 3호는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3년의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공사대금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공사나 용역이 완료된 후부터 이제 기산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3년을 계산하죠. 공사가 도중에 중단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날의 다음 날부터 그때까지 공사한 정도, 즉 기성고에 상당한 공사대금 채권의 시효기간이 이제 진행되게 됩니다. 이때 기성고에 상당하는 공사대금 채권, 즉 기성공사대금 채권은 어떻게 정해지느냐? 상방 합의로 정하거나 여러 가지 재반 증거에 의해서 금액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이제 시효기간이 진행됩니다. 유치권 행사 내지 점유를 한다고 해서 이런 공사대금 채권,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내가 유치권 점유를 아무리 오래 해도 이거는 3년 지나면 소멸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공사대금 채권의 이제 소멸시효 기간인 이 3년은 사실 금방 지나갑니다. 건축주가 현재 돈을 줄 형편이 안 되고 돈을 계속 주겠다고 이제 사정하다 보니까 차일피일 자꾸 이제 미루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다리다 보니까 세월이 이제 금방 3년이 지나고 3년 지나고 난 뒤에는 이렇게 낭패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소멸시효로 채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반드시 해둬야 한다는 점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이 돈을 줄 형편이 안 되거나 사정한다고 무작정 기다리지 말고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하라는 겁니다. 그 시효 중단 조치에는 재판상 청구하는 거, 소송 제기하거나 직업명령 신청하는 거, 압류, 가압류, 가처분, 채무 승인, 파산 절차 참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고 여기서 시효를 중단시키는 대표적인 방법은 재판상 청구입니다. 즉 소송을 제기해서 이제 판결을 받아두는 거죠. 자, 공사대금 내가 못 받았으니까 못 받은 공사대금 1억이면 1억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그런 판결을 받아두면 그 시효가 10년으로 이제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3년짜리가 판결에 의해서 10년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연 12%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이 지나기 전에 시효를 중단시키는 판결을 다시 한번 이제 받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받아두면 또 10년으로 연장되겠죠. 이처럼 공사대금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는 소송은 1심 판결까지 한 5,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이런 소송보다도 좀 간편하게 한두 달 만에 판결과 거의 같은 효력이 있는 걸 받아둘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급명령입니다. 차용증이든 현금보관증, 각서 같은 이런 확실한 증거만 있으면 법무사를 찾아가서 수수료 내고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에 안 나가도 이제 신속하게 지급명령을 받아둘 수가 있는 점이 특색입니다. 당장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둘 그런 사정이 아니라면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다른 재산, 채권 등의 압류, 경매 신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가압류, 가처분이라도 해두면 그 기간 동안 이제 시효가 진행되지 않게 됩니다. 자, 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최고란 게 있는데, 최고는 계속 공사대금 달라고 통지하는 겁니다. 이 통지만 했다고 이제 시효가 중단되는 게 아니고, 이런 최고를 한 6개월 이내에 소송 등을 제기해야 시효 중단의 효력이 이제 유지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최고는 시효 중단 조치로서는 이제 상당히 불완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사업자가 채무자, 즉 건축주에게 공사대금 달라고 이제 독촉을 하면 채무자는 언제까지 지급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의 이행각서를 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확약서를 써주기도 합니다. 이런 게 바로 채무의 승인입니다. 그 공사대금 채무에 있다고 내가 승인을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런 이행각서나 확약서를 작성해주면 그 교부일로부터 또 3년의 시효기간이 다시 개시됩니다. 그거 받았다고 10년으로 연장되는 게 아니라 3년만 연장이 된다는 사실 유의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경매 절차에서 매수한 낙찰자, 매수인이 이런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느냐 하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되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면서 매수인은 직접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아닌 다른 일반 채권자들은 자기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해서만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고 채권자 지위에서 독자적으로는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상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이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므로 유치권이 있는 물건을 이제 매수하려는 입장에서는 3년의 시효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시효 중단 사유가 없는지 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유치권자의 입장이라면 공사대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지 않게 하려면 3년이 지나기 전에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두거나 가압류 등의 시효 중단 조치를 해두어야 됨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권리도 부지런한 사람이 지키지 귀찮다고 방치한 게으른 사람은 권리를 잃게 된다는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피담보 채권이 목적물과 결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경우에 그런 결련성이 인정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